안녕하세요. 볶음고추 최지성입니다. 오늘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4장 역할 연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역할로서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아주 좋아. 이러한 대화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많은 경우에 행복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하나의 역할이고 웃고 있는 얼굴의 그늘 속에는 많은 고통이 숨어 있다. 미소 짓는 겉모습과 빛나는 하얀 치아 뒤에 불행이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곳에 많은 불행이 있음을 부정할 때 우울과 절망과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신 안에 불행이 있다면 먼저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불행은 당신 그 자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행이 있다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살펴보라. 불행의 주요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 생각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 분리하기, 즉 에고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며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다. 생각과 감정 사이의 연결을 보아야 한다. 생각과 감정이 되는 대신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이 되어야 한다. 행복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찾아다닌다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역할을 연기한다. 유치한 말과 목소리를 사용한다. 그들은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말한다. 아이를 자신과 동등한 상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알거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아이와 당신이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 가장 보편적인 역할 중 하나인 부모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부모라는 기능과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즉 그것이 에고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점령해버린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된다. 위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호하게 되고,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거나 스스로 시도해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통제와 억압이 된다. 더 심한 경우는 특정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 나중에까지도 역할 정체성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다. 자기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 심지어는 아이가 40살이 되어도 부모는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안다 라는 관념을 내려놓을 수 없다.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 내리는 부모는 부모임이 중단되었을 때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 성인 된 자식의 행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욕구가 좌절되면 보통은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자식을 비난하거나 불인정하고 자식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한다. 이 모두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본인도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에고가 지배하는 모든 동기는 때로는 에고가 작용하는 본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영리하게 변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 강화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더 완전해지려고 한다. 자신이 끊임없이 느끼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에고의 욕구가 이제는 자식을 향한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충동 뒤에 숨은 가장 무의식적인 가정과 동기들이 의식화되어 목소리를 가지면 아마도 대략 다음의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세상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나도 너를 통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다. 내가 너를 불인정하는 것은 너를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결국은 나의 소원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너를 위해 무엇이 최상인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동기들을 의식화하면 그 즉시 당신은 그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은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촉매이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그들이 무의식적이며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에고는 방어 자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무의식적이 되고 싶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들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여야만 해. 정말 그런가? 부모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과 자신의 역할을 분리할 수 없다. 그렇다. 하지만 부모의 인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정말인가? 부모의 인정과 불인정이 당신이 누구인가의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 그러한 점검하지 않은 모든 가정들이 매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필요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는 혹시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가? 즉, 그것은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오래된 생각이다. 만약 당신 안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것들은 오래된 생각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알아차림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의미한다. 오직 현존만이 당신 안의 무의식적인 과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
라고 람다스는 말했다. 좋은 조언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시험이다. 함께 나눈 과거가 많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를 재현하며 살게 될 것이다. 어떠신가요? 저는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못해. 바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의 터닝포인트 북코치 질문은 나의 생각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물려준 생각이나 신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